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2024년 국내 아트페어 총정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또 그때가 됐군요. 네, 아트페어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트페어라고 하는 행사는요, 국내외 갤러리가 모여서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나흘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세텍이라든지 코엑스처럼 박람회가 열리는 곳을 빌려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커요. 참여하는 갤러리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품 수도 상당합니다. 통상 2,000점에서 4,000점 정도, 그리고 많게는 1만 점 이상씩 전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에 가면 평균적으로 관객이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수가 100점에서 300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작품이 전시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 애호가들이 모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쪽에서도 아트페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흘 동안 이 아트페어에 참여하면 부스 대관 비용이 평균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되면 작품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 효과도 누려볼 수가 있어서 많이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술 시장으로 자산 유입도 많이 일어나면서 최근 3, 4년 새에 우리나라가 가히 아트페어의 나라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코로나 이후에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중에서 매출의 20%에서 많게는 40% 정도를 아트페어가 차지했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신생 아트페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침체하면서 미술품 규모도, 판매 규모도 많이 줄었고요. 국내 미술 시장 규모도 작아지기는 했는데 아트페어는 그래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트페어의 작품 판매액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기는 했으나 티켓 판매액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보러 가는, 감상하러 가는 관객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아트페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또 많아졌고, 국내에 이미 너무 많았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국내 아트페어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좋네요. 이거 아트페어 열리기 시작하면 인스타에 난리가 납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 해서 작품과 함께 찍은 사진 엄청 올라오는데, 어딜 가면 좋을지 첫 번째 아트페어 어디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아트페어는 국내 최초 아트페어이자 최장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입니다. 1979년에 처음 시작해서요, 올해로 42년째 진행 중이에요. 이 화랑미술제는 매년 3월에 진행하는 페어인데 올해는 4월에 진행을 합니다. 4월 3일인 지난 수요일에 시작해서 4월 7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화랑미술제의 조금 특별한 점은 연초에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아트페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처럼 여겨집니다. 이 화랑미술제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간에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를 점쳐보는, 또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런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올해는 156개 갤러리에서 9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1만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참여하는 갤러리의 리스트 지금 가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려보자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에서 장미셸 오토니엘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갤러리 현대에서는 우리나라 1세대 행위예술가인 이건용 작가, 그리고 실험미술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강소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나아트라든지 갤러리 바톤, 조연화랑 학고제 같은 쟁쟁한 갤러리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형 갤러리들에서 선보이는 대형 작가들도 상당한 볼거리이긴 하지만, 화랑미술제가 5년 전부터 좀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39세 이하 작가 10명을 선정해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어떤 젊은 작가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평소처럼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티켓 가격은 일반인은 2만 원,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은 1만 5천 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니다. 한 번쯤 가볼만 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아트페어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두 번째 아트페어는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세 개의 아트페어인데요. 부산국제 아트페어, 아트부산, 그리고 대구국제 아트페어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부산국제 아트페어예요. 바마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마. 네, 네. 굉장히 이름이 귀엽죠. 마마 하마 아니고 같고. 바마요. 네. 네, 이 바마는 2007년에 시작돼서 17년째 진행 중이고요. 부산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 지역 작가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규모가 좀 글로벌합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전시를 이 바마에서 선보이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좀 전통적인 미술 강국이 선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흥 미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접하기 힘든 베네수엘라 작가들 작품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마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아시아 미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아트페어 중에서 좀 포지셔닝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바마는 백스코에서 매년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일반은 1만 원, 학생은 5천 원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게 위치나 아니면 동네가 주는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 네. 동네가 주는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 이 부산이라는 환경이 주는 그런 네.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바마라는 것보다 아트 부산이 훨씬 친숙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트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아트페어인데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아트페어이고요.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대형 아트페어 중에서는 조금 막내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나 매출 면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오. 있습니다. 이 아트 부산의 독특한 점은 프리미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이엔드 브랜드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주로 세계 2대 아트페어 정도 되는 곳에서나 진행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아트부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술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하이엔드나 럭셔리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한테 많은 소구를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 2022년에는 국내 아트페어 중에 판매액과 방문객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 여기서요? 네, 네. 그래서 후발주자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럭셔리를 추구하면서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트부산의 경우에도 백스코에서 매년 5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날짜별로 티켓이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첫날인 VIP 프리뷰 데이에는 15만 원, 일반 티켓은 3만 원이에요. 아, 처음에 가면 모든 작품이 있고 팔리고 네. 나면 작품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요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네요. 자, 이제 대구로 가볼게요. 대구 국제 아트페어 어떤 행사입니까? 네, 대구국제 아트페어는 최근에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디아프라는 영어 이름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 디아프는 2008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16년째 진행 중입니다. 대구 화랑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부산하고는 또 다른 대구 지역의 특성을 유산처럼 가지고 있어요. 대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자본이 축적이 되어 왔다라고 하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일찍 컬렉터층이 형성되고 뭐 화가라든지 혹은 뭐 갤러리 종사자라든지 하는 미술 인구가 좀 더 빨리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국내 최초 아트페어로 화랑미술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랑미술제가 1979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대구에서 대구현대미술제라는 이름으로 1974년에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만큼 굉장히 실험적이었다라고 하고요. 비록 5년 정도만 진행되고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국내 미술에 있어서 대구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계승해서 진행하는 게 대구국제 아트페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통성을 느껴볼 수 있는 행사다라고 그러네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아프는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년 5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부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인 VIP 퓨리뷰 날에는 티켓 가격이 6만 원, 일반 티켓은 15,000원이에요.
때가 좋아요. 또 매년 5월. 네. 요거 여행 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페어가 국내에서 열리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프리즈 서울인데요. 이 9월에 진행되는 우리 국내 지금 볼 수 있는 아트페어 중에 제일 최대 규모 아트페어가 9월에 프리즈 서울 그리고 키아프와 함께 동시에 열립니다. 이 프리즈 서울은 올해 이제 9월에 진행되면 세 번째 진행이 되는 건데요. 프리즈는 영국에서 시작된 아트페어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트페어 중에선 유일하게 외국에서 들어온 아트페어인데요. 네. 3년 전에 프리즈가 좀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서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아프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프리즈가 처음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미술계가 여러모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정우 에디터하고 저하고 같이 방송했을 때 네. 이거 들어온다고 엄청난 소식이다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워낙 큰 대표적인 아트페어고 너무 규모가 큰 몬스터 같은 아트페어다 보니까 국내 미술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었고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근데 기대가 컸던 만큼 굉장히 큰 성과를 첫 해에 냈습니다. 프리즈는 모든 아트페어에서 공식적인 매출을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첫 해에 대략 6천억 원 정도 되는 매출을 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진행 기간이 나흘이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매출을 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반에는 프리즈의 기획력이 있었는데요. 이 프리즈는 아트페어 공간을 3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트페어에서 볼 수 있는 메인 섹션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포커스 아시아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작가들 작품만 볼 수 있는 섹션이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프리즈 마스터스라고 하는 섹션인데요.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섹션입니다. 프리즈의 시그니처 섹션이고요. 여기서는 고대 작품은 물론이고 피카소나 달리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가 진행될 때마다 2번 다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 프리즈 마스터스가 제일 인기가 많고 항상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프리즈가 멤버십도 함께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프리즈 아트페어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재밌네요. 네. 멤버십 이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구독. 맞습니다. 근데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면 이제 프리즈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니까 여기에 있는 티켓을 다 무료로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달마다 1회에서 2회 정도 컬렉터들을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작가의 작업실에 방문을 한다든지 진행되고 있는 전시에 프라이빗 도슨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미술관 문 닫고 볼 수 있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트페어뿐만이 아니라 컬렉터에게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프리즈의 멤버십을 이용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프리즈 아트페어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 네.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문 닫고 미술관을 즐길 수 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트 러버들한테는 너무나 혜택이 많은 의미 있는 멤버십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채로운 기획들이 좀 있고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티켓 가격은 그 규모만큼이나 매우 높은 편입니다. VIP 프리뷰 날에는 25만 원, 일반 티켓은 8만 원, 학생은 5만 5천 원이에요. 이런 프리즈하고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 아트페어. 키아프는 뭐예요? 키아프 같은 경우에도 명성이 상당한 아트페어인데요. 이건 국산 아트페어이고요. 2002년에 시작해서 20년이 넘은 장수 아트페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키아프도 화랑미술제를 진행하는 한국화랑협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이 화랑미술제보다 역사는 조금 짧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커요. 국내 아트페어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3년 전부터 프리즈 서울과 공동 개최가 된다는 건데요. 이 프리즈의 티켓을 구매를 하면 키아프도 같은 티켓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원 플러스 원 느낌도 좀 있는데 그렇죠. 키아프 입장에서도 좋은 거 맞습니까? 키아프 입장에서는 장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트페어가 하나만 진행이 되더라도 특히나 프리즈같이 규모가 큰 아트페어는 10,000점 가까이 되는 작품이 선보여지는데 이 키아프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덩치가 큰 아트페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작품 수가 상당하고 그래서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프리즈만 보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와서 봐야지 하면서 키아프 부스가 조금은 한적한 그런 모습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미술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돈이 프리즈로 쏠리면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즈 동반 개최 이후에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드러나서 키아프도 어느 정도는 낙수 효과에 수혜를 입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대형 아트페어를 여러 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작은 규모의 아트페어도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우리나라에서 아트페어가 좀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좀 큰 규모로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그런 곳들에서는 대형 작가들 위주로 선보여지다 보니 좀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견고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진 작가들에 대한 소구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형 아트페어에서 뭐 신진 작가 포커스 이런 식으로 부스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작은 규모의 아트페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만 작았지 컨텐츠는 되게 알찬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아시아프입니다. 매년 7월경에 진행이 되고 2008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아시아프는 아시아 국적을 가진 대학생 35세 이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작품 판매가 아트페어인 만큼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 좀 더 중점을 둔 거는 신진 작가 발굴입니다. 그래서 학부생이 참여하기도 할 정도로 오. 신진 작가들을 굉장히 폭넓게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있는 아트페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대다수인 만큼 가격대도 저렴합니다. 10만 원대의 작품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작가를 발굴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진성 컬렉터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티켓도 저렴합니다. 일반 티켓이 8,000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5,000원이에요. 그렇군요. 또 다른 소규모 아트페어 어떤 게 있을까요? 둘째로는 11월에 진행이 되는 디파인 서울입니다. 작년인 2023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목돈 연구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디파인 서울은 미술품과 하이엔드 가구를 함께 선보이는 아트페어입니다. 아트 부산에서 처음 새롭게 런칭한 아트페어고요. 이 디파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게 전시회처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사물의 내면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사물에 담긴 내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가구들을 주로 선보였고요. 아트 부산이 앞서서 럭셔리를 추구한 아트페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디파인 서울은 더 적극적으로 럭셔리를 추구합니다. 규모 자체는 작은데 선보여지는 작품들의 가격이 상당해요. 막 수백 수천만 원짜리 의자 이런 거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티켓 가격도 이걸 반영하듯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프리뷰 티켓은 8만 원이고요. 일반 티켓은 24,000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술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게 바로 M세대, G세대 컬렉터들인데 이들만을 위한 소규모 아트페어도 있다고요? 네, 7월경에 진행되는 어반 브레이크입니다. 완전히 저는 사실 M보다도 Z세대를 타겟팅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붙이면 안 돼요. MZ는. M은 이제 학부형이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은 감성의 아트페어인데요. 스트릿 아트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스트릿 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선보이는 작가들도 다양 개성이 넘치는데요. 일례로 RM이 사랑한 작가로 잘 알려진 카오스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챗GPT4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선보이거나 그리고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 그리고 럭키짱과 돌아온 럭키짱의 김성모 작가도 여기서 참여를 했었고요. 이 어반 브레이크도 젊은 컬렉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격이 좀 합리적인 편입니다. 일반 티켓은 25,000원, 청소년
가면은 15,0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트페어 싹 잘 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트페어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아트페어가 다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티켓 가격이 조금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술 시장이 어떤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지 그 흐름과 트렌드를 알기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트페어를 가는 것만으로도 내 취향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올해는 아트페어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스케줄러에 바로 입력할게요. 지금까지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